14세기 고려 말의 학자였던 이첨 선생이 남긴 자적이라는 시 한 편에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행복 비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짧은 시를 통해서요, 소박한 삶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서 진짜 만족을 찾으시나요? 자, 저와 함께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시인이 노래했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는 아주 고요한 시골의 봄 풍경을 그리면서 시작됩니다. 시인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가 과연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구절입니다. 사후상지 눈. 자, 지금부터 이 한자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 글자씩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한자의 소리와 뜻을 알고 나면요, 이 풍경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먼저 첫 글자, 사는 집을 뜻하고요. 후는 그 집의 뒤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은 뽕나무, 지는 나뭇가지를 뜻하죠. 마지막 눈이라는 글자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게 어리다, 부드럽다는 뜻으로 갓 돋아난 새싹의 그 연하디연한 느낌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정말 생생한 표현 아닌가요? 자, 이 글자들을 순서대로 쭉 연결하면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집 뒤 뽕나무 가지에는 새싹이 돋고, 어떠세요? 머릿속에 파릇파릇한 봄의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그럼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휴서협추. 시인의 시선이 이제 뽕나무에서 밭으로 살짝 옮겨가네요. 휴는 밭두둑을 말하고 서는 서쪽입니다. 해는 염교라는 식물인데요. 요즘 우리가 먹는 쪽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엽은 잎사귀, 추는 싹이 트거나 쑥 하고 뽑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밭두둑 서쪽에서는 염교잎이 싹을 틔우네 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싱그러운 새싹들이 그냥 자연이 아름답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 시절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아주 안정적이고 또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 거예요. 자, 이제 시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선이 자연 풍경에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 특히 한 어른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세 번째 구절, 피당춘수만입니다. 와, 이 구절에서는 봄의 그 풍요로움이 물씬 느껴지네요. 피당은 연못, 추는 봄, 수는 물, 그리고 만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연못에는 봄물이 가득하니 참 평화롭고 넉넉한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드디어 이 시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치자해 탱주. 시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의 감성적인 핵심, 바로 치자, 즉 어린아이인데요.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길래 그럴까요? 그리고 이 아이의 행동이 왜 그렇게나 중요한 걸까요? 치는 어리다는 뜻이고 자는 아이를 말하죠. 해는 뭐뭐 할 줄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탱주는 배를 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배 저을 줄을 아네? 하고 어찌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아이가 고이 자란 양반댁 도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평범한 백성의 아이입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물 위에서 놀면서 배까지 저을 줄 안다는 것. 이야말로 이 마을 전체가 평화롭고 풍요롭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풍경을 통해서 이렇게 깊은 깨달음과 기쁨을 얻었을까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인이 기쁨에 이르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평화로운 자연과 천진난만한 아이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고 근심 걱정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바로 이 깨달음이 당시의 지식인이었던 시인에게는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만족감과 보람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이걸 바로 애민 정신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죠. 시인 이첨에게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던 거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600년도 더 된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자적이라는 시는 우리에게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소욕의 자세, 그리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족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안녕과 평화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 이타심, 그리고 이 평화로운 순간 자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주죠. 진정한 평온은 결국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첨의 시 자적의 원문입니다. 집 뒤 뽕나무 새싹과 밭두둑 염교잎, 그리고 연못에서 유유히 배를 젓는 아이의 모습. 이 소박한 풍경 속에 담겨 있는 깊고도 잔잔한 평온과 만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자적의 순간은 과연 언제인가요?